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실제보다 과한 평가를 내리기 쉽습니다. 애인이 배가 나왔다면 그를 푸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중의 이른바 셀럽, 즉 유명인에 대한 생각도 대개 이렇습니다. 유명인들이 대중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사실 계산되고 걸러진 모습입니다. SNS를 운영하는 개인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좋았던 장면만을 올려 그 여행 전체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 겪어본 유명인은 많지 않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호불호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비춰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산시 곡교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검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경기, 인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17개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기간과 잠복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어제 0시를 기해 이동 중지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대전시의 새 야구장이 한밭 종합운동장 자리로 확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을 철거할 경우 건물 안에 있던 차량 등록 사업소도 없어지는데 인근 자동차 특화거리 등 원도심 상권의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차량 증차가 적다 보니 이용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분실된 총기 142정 가운데 127정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0명 안팎의 카이스트 단기 계약 직원 가운데 12개월 이상 계약직 비율은 2017년 89%에서 지난해 82%, 올해는 77%로 낮아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12개월 이상 계약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이 늘어났다는 뜻이라며 이들이 퇴직금 등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자율학습 시간에 여고생의 다리를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교사 4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축산 농가들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들이 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산시 권곡동 갈매리 이 곡교천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천안 보건강청에서 난 것과 같은 H5형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량 폐사로 이어지는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아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고병원성에 준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검출 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해체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일대에 41개 농가에서 기르는 이 190만 마리 닭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충남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역학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이 모두 해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를 기해서요, 이 충남 지역의 409개 축산 농가에 대한 이동 중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이 경기 인천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직접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17곳을 포함해서 이들 예찰한 결과 이 바이러스 최대 잠복 기간인 21일이 지났는데도 임상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충남도는 앞서서요, 이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난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지정한 도축장에 한해서 출하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동 제한을 푼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동 제한은 풀려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걱정이네요. 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 농업용수 수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수질이 전국 다른 지역보다 가장 나쁘다면서요. 네, 이 충남 지역의 농업용수 가운데요, 특히 이 간호로와 대호호 등 이 담소를 쓰는 곳의 수질이 심각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서산 A지구 방조제로 천수만 바닷물을 막아 만든 곳이죠. 이 간호로의 경우 최하위인 5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 물이 갇혀 수질이 나빠지면서 이 바로요 바닷물과 색깔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였는데요. 이 서산 분화모와 당진 대호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충남의 수질 기준 초과율, 그러니까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22%인데요. 전국 평균 11%의 2배로 나왔습니다. 네. 이 호수는 아무래도 물을 가둬두다 보니 수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원인도 있나요? 네, 이 충남 서북부 지역은 해마다 가뭄이 계속됐고요. 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축산업도 증가하면서 상류 오염이 심각해졌다. 이런 분석을 농어촌공사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요. 전국 수질 측정망 118개 가운데 하위 4등급을 초과한 곳이 26곳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서산 태안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산 5곳, 당진 4곳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환경 기초시설이 미비한 곳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 대상인 전국 87곳 가운데 32%인 28곳이 충남에 집중됐습니다. 이 충남도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서산 분화모에 대해서는 역간척 싸움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 담소 수질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상류에 오염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환경 기초시설도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온 거군요. 물은 생명입니다. 이런 사업들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한밭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 일대 상권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이 대전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2022년이죠. 이 한밭 종합운동장 자리에 이제 건립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이 한밭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도 철거될 예정입니다. 30년 동안 운영되어 온 이 자동차 등록 사업소는 이 차량 신규 이정 등록 그리고 번호판 발급 등 하루 1,900여 건의 업무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요, 충무 자동차 특화거리라고 해서 각종 차량용품을 파는 상점 51곳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대전시도 이곳을 자동차 특화거리로 육성을 꾸준히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 사업소가 없어지면 이 특화거리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야구장 건립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가 큰데 이 자동차 특화거리만 놓고 보면 오히려 원도심 상권이 위축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원도심에는 여러 특화거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맥을 유지해온 게 바로 이 자동차 특화거리여서 특히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사업소도 언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결정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소 이전에 따라 인근 자동차 용품의 상인들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아직은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곳 상인과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야구장은 새 건물이 생겨서 좋은데 주변 시민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 사업을 왜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겠죠. 네. 예,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요즘 충남 서해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부쩍 늘었는데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던지면서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충남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해경이 납포를 했는데 이 단속 과정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속 당시 중국 어선에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손도끼며 돌, 쇠고랑 이런 흉기들을 던지면서 격렬히 저항을 했고 네. 이 해경은 보호 장비를 하고 있었지만요.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이 불법 조업 어선은 이 2척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에서 40척의 중국 어선이 추가로 적발돼서
해경이 어업협정선 밖으로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예, 이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그 해양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례도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납포된 중국어선은 900척이 넘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측 경비정 2척이 침몰됐고 이 과정에서 해양 경찰관 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 이 현재 해경의 적극적인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양 경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고요.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충돌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양 경비법 개정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외교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영토와 바다에서의 우리 이익을 지키는 일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교육청이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시행합니다. 공립임용시험의 경우 보건과 영양, 특수교육 등 23과목에서 203명을 선발하고 사립중등교사는 23과목 48명을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25일까지입니다. 대전시와 세계과학도시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6회 대전 하이테크 페어가 오늘과 내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 전시회와 수출 상담회, 투자 상담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홍성군이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홍성군 SNS 서포터즈 5기를 모집합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나 홍성군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체육회가 11월 23일 도내 일원에서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4종목으로 천안, 서산, 예산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3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 접수로 이루어지며 참가 요강 및 참가 신청 서식은 충남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전과 홍성, 청양 등 내륙 지역의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고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예상돼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은 8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멸종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의 실제 서식지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수원 청개구리의 가장 넓은 서식지로 충남주도의 보전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정옥식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옥식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남연구원 정옥식입니다. 네. 네, 최근 멸종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먼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어떤 청개구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개구리 종류입니다. 네. 외형적으로도 청개구리 아주 흡사하고요. 그리고 사는 곳도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네. 근데 녀석이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에만 서식하고 있고요. 네. 1980년에 일본인 구라모토라는 학자에 의해서 청개구리와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서식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이네요.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수원 청개구리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졌고 또 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외형적으로는 청개구리와 차이를 구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네. 조금 몸집이 작거나
머리가 뾰족하다 또는 그 울음 주머니가 노랗다 등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그 포획을 하지 않고서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큰 차이점은 그 청개구리와 그 소리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 청개구리보다 굉장히 고음이고 간격이 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예로 그 수원 그 청개구리가 꽥꽥꽥 하고 운다면 이 수원 청개구리는 그 퀭퀭 하고 우는데 이게 울음 소리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왜 멸종 위기 조이냐 하면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한반도라는 그 특정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과 네. 또한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데요. 그 세계 자연보존연맹 그 IUCN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네. 현재 전 세계 생존 개체수가 600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에 등재되어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한 종이 멸종이 된다는 건 큰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원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데 실제 서식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이 수원에서 발견되어서 이 학명에도 그 수원엔시스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이제 한반도에서 전체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그 서해안 농경지 지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하천 주변에 그 넓은 그 농경지가 있는 곳에 주로 분포하는데 그 파주에서부터 저 전북 이산까지 우리 네. 충남에는 아산, 부여, 공주, 서산, 예산, 논산 등에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충남 지역의 수원 청개구리 개체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충남을 주도로 한 서식지 보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충남 개체군이 가장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국내에서 그 100마리 이상이 발견되는 곳이 그 서너 지역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우리 충남 아산과 부여가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체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곳을 중심으로 개체수를 정식하고 또 확산시켜야 할 것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그 충남은 그 최근 그 농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그 농경지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그 확보하자는 취지의 농업 생태 환경 프로그램이라는 그 사업을 그 국내 최초로 시범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생산량 위주의 농업 정책에 그 생물 다양성을 가미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충남이 주축이 되어 그 수원 청개구리를 복원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충남이 이제 생태농업에 대한 경험도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네. 보전에 적절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네. 이게 네. 100마리가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 실제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서 대체로 다 이쪽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재는데 그렇지만 이게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다른 청개구리나 뭐 그 참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체수를 그거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녀석은 일단은 그 소리가 차이가 나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 밀도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예. 예. 이 세계적으로 600마리가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나 보죠? 과거에 물론 그게 정밀 조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내 전문가들 수가 적고 또 그 예산이 좀 그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과거에 좀 대략적인 조사가 과거에 이제 그 전국 단위에도 한번 있었고 저희 충남에서도 한번 아산 지역에서 한번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17년인가에서 또 이런 국가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예. 이 최근에 이제 농업의 변화로 그 수원 청개구리의 개체수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수원 청개구리가 주로 서식하는 것이 논입니다. 네. 주로 그 논에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이 녀석들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죠. 대부분 이제 논이 밭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네. 뭐 축사가 들어서고 빈하우스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는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도로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위협이고, 그 다음으로는 또 요즘에 최근에 대부분의 농경지들이 콘크리트 농수로고, 그죠? 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또는 기계농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녀석들의 서식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이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2012년 이제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한 40여 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국내에서. 근데 최근에 2017년 조사에서는 약 한 50여 곳밖에 관찰되지 않고 과거 한 1,400마리에서 최근에는 국내 자료입니다. 한 700마리 정도밖에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서식지는 30곳이 줄고. 네네. 개체수도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빨리 보존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 멸종 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보존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인데, 이 수원 청개구리 개체의 증식 또 서식지 보존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 생물종을 보존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안정된 서식지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사는 곳이 논인 만큼 그래서 좀 가장 많은 개체수가 사는 지역들은 공공에서 매입을 한 후에 서식지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외에 이제 소수가 서식하는 논들은 가급적 토지 이용 변화를 위해 최소화해야 하겠죠. 즉 개발되는 거를 가급적이면 좀 막아야 되겠고, 또 그 이외에 농약 사용도 가급적 좀 줄이고, 더불어 농경지 환경도 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환경도 좀 바꿔야 되겠죠. 콘크리트 같은 거 걷어내고. 그렇습니다. 또 생태 농업으로 영농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역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서식지로 보존할 만한 지역. 지금 일단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도 중요하고 충남에서 중요한 아산의 곡교천 주변 지역이 좀 개체수가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보존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과 또 부여 지역을 좀 더 면밀하게 또 조사를 해서 아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원 청개구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토대로 한 전문가와 관련 자치단체들이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수원 청개구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연구가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녀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조사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인식 정지 많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인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수원 청개구리 이제 서식지가 이제 개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서식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개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문가와 이제 지자체 간의 이 서식 정보 교류 또는 이 공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를 보존하려면 이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청개구리가 서식지가 논이고 또 사유지다 보니 농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원 청개구리가 사는 모든 논을 또 공공에서 매입하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농민들의 참여가 수원 청개구리 보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농민의
불편과 그 소득 감소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농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 농민들의 그 일방적인 그 피해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또 공공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인데요. 아마 이 농민들과 그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물론 이 농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멸종 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그 충남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수원 청개구리의 보존의 필요성, 뭐 또 나아가 그 생물종 보존의 그 이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뭐 예. 관련해서 뭐 홍보 또 뭐 정보 교류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그 기금이 필요한데요. 이 예. 공적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그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이고요. 더불어 그 이제 전문가와 그다음 지자체 또 환경단체들과 함께 그 수원 청개구리의 그 서식지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멸종 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보존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정옥식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시간 문제란 타이틀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 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지방자치법 바꿔야 지역이 산다란 기사에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